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 해오리 내신편 34번째 시간입니다. 수능 감자기 13강의 ready 편을 보면 ready 문제를 보면 essential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뒤에 대절의 구조가 나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구조일 텐데 사실 뭐 해석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해석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이게 본질로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If we are returned to a healthy and balanced relationship with food, 우리가 we are to 뭐뭐 하려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돌아오려 회복하려 한다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로 그 음식과의 그러면 it is essential that 그것이 아주 필수적인 일이 돼요. 뭐가 필수적인 것이 되냐면 will learn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렇게 배우는 것이라고 해석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때 그 해석하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가르치는 내용이고 왜 그 해석이 더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present subjunctive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resent subjunctive는 이제 가정법 현재라는 겁니다. 가정법 현재는 이 후절에 나오는 가정법이랑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에는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이상 그냥 지설법으로 바뀌어서 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가정법 현재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사 원형이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 원형.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쓰인다는 것은 뭐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게 되는 그냥 동사 원형만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s나 es 붙어야 될 자리에 안 붙거나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뭐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대절해서 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질 때 should 동사 원형이 쓰이거나 동사 원형이 쓰인다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구조예요. It is important, vital, necessary, critical, significant, essential 이런 형용사 뒤에 대절이 나오게 되면 그 대절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 동사 자리에 should 동사 원형이 쓰이거나 동사 원형이 쓰인다. 물론 그냥 직설법이 쓰이기도 하지만 이 구조가 쓰이는데 should 동사 원형이 쓰이는 거는 영국식 영어의 특징이고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이 그 미국식 영어의 특징인 가정법 현재예요. 이걸 가정법 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고요. 이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할 때 하는 얘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얘기는 언제 합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안 할 때 하는 겁니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때 그거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should가 보통 생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시지만 사실은 두 개가 다른 용법이에요. should 동사 원형이 쓰이는 건 그냥 당위에 should가 쓰인 용법입니다. 영국식 영어고 동사 원형이 쓰이는 건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정법 현재인 것입니다. 이게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As we grew older,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This inner wisdom, 이 내적인 지혜가 became lost, 사라진대요. 이 내적인 지혜가 없어. In a bewildering host of out of voices. 이렇게 bewilder한 거 뭐예요? 아연실색시킨다? 좀 오랜만인가요? 혼동하게 만드는,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이런 host of 많은 수의 그런 out of voices 외부의 목소리들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어떤 목소리냐면 that told how we should eat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목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들이 너무 많아, 지방방송이 많다 보니까는 이 내부의 지혜, 즉 원래 뭐를 먹어야 되는지를 알았던 이 지혜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얘기 나왔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과의 관계로 돌아가려 한다면 지금 이 관계가 깨진 상태예요.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 되는데 뭐냐면 will learn,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설법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 배워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배워야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배우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걸 배워야 돼? To turn,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해석할 때는 should learn 또는 동사 원형 learn의 해석이 뭐 해야 한다는 해석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인식을 내부로다가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게 필수적이야.
그리고 to hear again, 또다시 귀를 기울이는 거죠. 듣는 거죠. What our body is always telling us. 우리 몸이 항상 우리에게 말해오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건 지금 사실이에요.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말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죠? is always telling. 그리고 그럼 그 선생님들 아실 수도 있지만 진행형에 always가 쓰이게 되면 이게 원래는 좀 짜증난다. 쟤는 맨날 TV 봐. 쟤는 맨날 지각해. 이럴 때 그런 뉘앙스를 주기도 해요.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그럴 수도 있어. 우리의 몸이 우리가 그냥 짜증날 정도로 맨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못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거기에 또다시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EBS 해석 자체가 뭐 나쁜 거 아니고요. 괜찮습니다만 좀 더 뉘앙스를 살리고 이것이 왜 run이라는 동사 원형이 쓰였는지를 이해해서 해석하면 글의 내용이 좀 더 깊이 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가정법 현재가 왜 쓰였냐?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까지 해주신다면 좀 더 아이들도 이해를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회오리 내신편 3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